요즘 겨울이 정말 온도 차이가 심했죠. 추울 땐 정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네.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 그만 내려 그만. 유독 눈이 많이 내린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누수와 결로로 인해 집안에 가득 핀 이것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니 안락해야 할 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현장 제가 찾아봤습니다. 온 집안을 검게 뒤덮은 곰팡이 이봉원 선배가 아니에요. 그게 곰팡이 냄새 때문에 작년부터 나고요. 편안해야 할 보금자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곰팡이와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 그들의 눈물 섞인 아우성을 들어봤습니다. 하루하루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한 세입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겉보기엔 깔끔한 내부,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잘 보세요. 흰 벽지 뒤로 숨어있던 곰팡이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이고야. 이게 도배한 지가 정확히 따지면 한 5일밖에 안 됐어요. 5일? 5일 정도밖에 안 되는 5일. 상태에서도 조금 물이 흐르면서 노래지잖아요. 도로. 5일. 그래서 이게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벽지로 덮어버린 벽면은 짙은 곰팡이의 흔적들과 함께 물까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물방울 보이시죠? 곰팡이 제거를 하지를 않고 그냥 눈 가리고 아우식으로 이제 비닐을 덮으시고 하고 도배를 한 거예요. 가전 제품도 이제 컴퓨터 같은 거나 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은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고 또 농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없고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망가졌습니다. 보셔요. 한겨울, 3개월서부터 이제 비가 이제 새길래 벽에서 자꾸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노랗게 변하더니 그게 곰팡이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자꾸 이제 곰팡이가 슬면서 물이 이게 차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방바닥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있어서 수건으로 이렇게 맨날 깔아놓고 있었어요. 닦아가지고. 심하죠. 밥도 못 해먹고. 시커먼 곰팡이가 점령했던 벽 역시 여전히 누수로 인해 물이 흥건합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방수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돌바닥, 군데군데 돌이 부서져 생긴 틈과 금이 간 벽면은 낙후된 환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왔던 이번 겨울 그로 인해 더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저 구멍 보이세요? 또 뭐예요? 설계업자가 이게 수리를 해도 2, 3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 살겠냐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비만 오고 그러면 다 새고 그러는 거. 더 이상은 살기 힘들 거 거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수 처리된 옥상 표면과의 차이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트레스 인해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니는 것이 힘이 들더라고요. 내과, 이비인후과 등 안 가본 병원이 없다는 그녀. 먹는 약이 많아요. 보세요. 이것도 있고. 건강 악화로 하루에 챙겨 먹는 약만 15알이 넘는다고 합니다. 먹어야 돼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이 급격히 부어서 체중이 15kg이나 증가했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소화 안 되고 혈압 오르고 가슴 벌렁거리고 먹지 못하니까 살이 찌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부정검사를 해보니까 이 고혈압이나 아니면 식생활의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생리적인 부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부에 약간의 색소 변화도 있고. 전문의도 곰팡이균의 해로움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는데요. 또 좋은 일 찾아서 좋은 거 많이 해롭죠.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에 일단 폐렴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서 만성 피부 질환을 오거나 심리적인 위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체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건강까지 잃자 하루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사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방을 빼달라. 방을 못 빼준다고. 그러면서 이 집을 수리를 해줄 테니까는 만기까지 살라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주인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집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일단 뺏기질 연령은 없고. 지금 가구도 모든 제품이고 좀 쓸 수가 없게 돼 있고 컴퓨터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고3이 이렇게 나가고 저도 힘들고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노예 질려가지고 들어오기 싫은 거 있죠. 그래도 마지못해 내 집이 있다 보니까 들어와야는 돼갖고 이 집에 대해서는 아직 미련조차도 아주 생각하기조차도 싫어요 지금 아직. 이사비조차 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횡포에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신축 건물에서도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데요. 지난 10월 깨끗한 방에서 살고 싶어 높은 가격을 주고 신축 원룸에 입주한 준호 씨. 이후 악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부터 전 이저 천장 위까지 들었거든요. 그 싱크대 안쪽으로 이제 천장 안쪽 보시면 약간 뚫려 있는 부분인데 네, 신축 건물을 그쪽 보시네요. 전부터 그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긴 시작하긴 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곰팡이가 나타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첫 입주라고 보니까 기분 좋게 들어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곰팡이가 필 줄은 상상도 못했고 진짜 속상합니다. 결로 현상으로 장판 아래까지 젖어 있는 4평의 원룸. 곰팡이를 막기 위해 퇴근 후 항상 20-30분씩 환기를 시켰지만요. 급격히 터지는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그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이곳에 이사 온 후부터 시작된 비염과 재채기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기관지 쪽이 안 좋았었는데 이쪽 온 이후로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냄새 때문에 두통도 생기고 저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처음에 계속 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집주인은 오히려 적반하장. 되레 관리 소홀이라며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는데요. 집 잘못이 아니고 그 관리 잘못이면은 뭐 정리하셔서 쓰셔야죠. 저희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전에 제가 네. 연락처 드린 거 있죠. 그때 통화하실 때 이렇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시공사 측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 곰팡이 쓰는 거는 우리도 공사를 여러 해 했지만은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대부분 얘기한 그 정도가 이제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집주인과 시공사. 과연 그들의 말처럼 이 모든 책임이 세입자에게만 있는 걸까요? 정확한 결로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벽을 뒤덮고 있던 얇은 단열재,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외부 단열이 충분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걸 대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얇은 이런 단열재를 대시면 이 단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같이 취약 지구에는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 부실 공사로 지어진 신축 건물로 인해 부동산도 난감하다는데요.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제대로 짓지 못한 건물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 신축이니까 입주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살다 보면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피해 상담 건수 중에 결로와 누수로 인한 상담이 6%에 달하며 이로 인한 세입자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세입자들은 집안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에도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구조의 하자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곰팡이가 발생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을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 아이의 어머니인 미경 씨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집주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안방에 침대 옆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찬 거예요. 보여가지고. 물이 손가락이 지금 찬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와 처음 잡은 터전. 하지만 계약기간 2년 중 1년도 못 채우고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하자부지도 해주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전에 한 1년 동안 해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작년 10월에 재판을 하고 승소했어요. 현재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보증금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힘없는 세입자들,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제를 한 후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집에 누수가 있다는 증거, 즉 사진이나 동영상 아니면 건축업자 등의 어떤 감정서 등을 첨부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정한 요건, 규범에 따라서 무료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집을 떠날 수도 없는 세입자들, 더 이상 고통받는 세입자가 없길 바라봅니다.
네, 집에 저렇게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 있는데 어떻게 저 집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네. 벌써 신체적으로도 나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집주인도 나몰라라 하고 시공사도 책임 없다고 하면 정말 난감할 거예요. 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이유는요. 세입자의 관리 소홀도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부실 공사도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에는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을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무료예요. 김재욱 씨였습니다. 계속해서